안녕하세요, 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미국 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. 벌써 제가 미국에 온지 내일 모레면 진짜 만으로 6개월이 돼버립니다. 반년이에요, 반년. 언제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어요. 진짜로 제 초기 8월달 영상 보면은 진짜 개고생하는 거 나오거든요. 개고생이라기보다 이제 심리적인 그런 압박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는 어느새 사람이 역시 적응의 동물이라고 어느새 완전히 적응해서 이제 내 집 같아요. 그치만 일단 이제 미국과 한국 생활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미국에 대해서 살면서 느낀 점을 조금 정리해 가지고 대충 이제 6개월이 됐으니까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.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미국 사람은 굉장히 친절해요. 정말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 눈만 마주치면 인사해주고 아이 컨택하고 밝게 웃어줍니다. 정말 기분이 좋아요. 미국 사람들 그냥 지나가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개 산책시키다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좋고, 마트에서도 장보다가 갑자기 얘기하고 있어요. 그런 분위기도 너무 좋고, 뭔가 굉장히 사회적인 그런 게 활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. 인간관계들이. 저는 이제 헬스장을 다니다 보니까 헬스장에 등록한 게 사실 그런 이유였거든요. 친구들 사귀고 거기서 일도 하고 뭐 그런 목적이었는데 목적 완전히 달성했죠. 특히 라이언이랑은, 제 퍼스널 트레이너 라이언이랑은 같이 사업도 하고 있고, 또 계속해서 사업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. 지금 이제 라이언이랑 또 드랍시핑도 조만간 할 거고, 그래서 이제 쇼피파이나 독립몰이나 아마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테스팅을 할 예정입니다. 아무튼간에 굉장히 상냥하고 친절하고 젠틀하고 좋다. 단 한 명, 제가 경험했던 사람 중에 제일 불친절한 애가 제가 이 브론코를 산 데이비드라는 녀석인데, 차 딜러죠. 근데 이 녀석은 굉장히 불친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서 뭔가 카운터 오퍼를 제가 해가지고 프라이스 매치를 받았어요. 그러니까 가격을 다른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구형으로 받았거든요. 그래서 되게 싸게 받았는데 그 가격으로 신형을 더 좋은 옵션의 차를 살 수 있게 되었죠. 그래서 좀 불친절하지만 일도 잘하고 해서 샀죠. 아무튼간에 전반적으로 다 친절하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편견이 있잖아요.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개방적이고 그럴 것 같잖아요.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. 굉장히 오히려 한국 사람들보다 더 보수적인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났어요. 제가 만난 사람들은 저보다 다 보수적이야. 제가 제일 개방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. 제일 사람들이랑 활발하게 막 어울리고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. 다들 막 샤이하고 부끄러움 많이 타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. 아무튼 간에 그랬는데 되게 의외죠. 미국 사람들 굉장히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하고 뭐 성적으로도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그럴 거잖아. 전혀 아니에요. 저희 만난 모든 대학생들 진짜 한 수십 명 만났거든요. 걔네들 모태솔로들 엄청 많아요. 그리고 굉장히 독립적일 것 같잖아요. 다 부모님이랑 살고 있었어요. 진짜로 한 명도 빠짐없이. 미국은 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독립해가지고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, 여러분도? 근데 아니에요. 아니, 직장인들도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직장인들도 많아요.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편견이었다. 마치 일본의 야동을 보면은 다 일본의 모든 사람들이 성적으로 오픈되어 있고 문란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. 그게 아니라는 거죠. 현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뭔가 가족 중심적이에요. 굉장히 가족이랑 굉장히 끈끈합니다. 저 라이언만 봐도 엄마랑 너무 친해. 엄마 안고 있어요. 24살인데 한국에서 그런 일 없잖아요. 24살짜리 청년이 엄마랑 막 이렇게 안고 있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. 그쵸? 굉장히 의외였고, 그리고 또 이런 편견과 비슷한 건데 되게 위험하다. 저도 위험할 줄 알았어요, 미국이. 근데 물론 저희가 안전한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안전합니다. 뭐 사건 사고 없어요. 진짜 그때 뭐 저기 길 건너편 뒷동네
뒷 라인 동네에 차량이 뭔가 폭파해가지고 부딪히면서 폭파해서 이제 화재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. 그거 말고는 뭐 그 어떤 사건 사고도 물론 주변에서 우선 작은 사건 사고들은 일어나겠지만 아직 제가 경험한 건 없습니다. 그래서 안전한 것 같고, 뭐 노숙자들 되게 많거든요. 사실 좀 걸어 나가면 저희가 대학가 근처이기 때문에 맥도날드 앞에만 가도 노숙자들 되게 많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이 아니에요. 굉장히 불쌍하고 약한 사람들입니다. 물론 위험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노숙자에 대한 편견을 뭐 굳이 뭐 위험한 사람들 이렇게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하고, 또 우리 선택이죠. 저희가 밤에 안 나가고 혼자서 안 돌아다니고 당연히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. 이 깜깜한데, 여긴 특히 엄청 깜깜하거든요. 굳이 혼자 나가서 걸어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우범지대 같은데 안 가고, 확실히 저기 제퍼슨이라는 동네는 이제 흑인들 밀집 구역이거든요. 거기는 그 와이프 친구 중에 남편이 경찰인 분이 있는데, 그 경찰은 그쪽은 조금 위험하다.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원래 싸고 되게 집이 넓었어요. 집이 되게 좋고. 그래서 거기를 원래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 계약을 했었죠. 한 달치 월세를 냈지만 그냥 날리고 이 집을 계약을 한 거예요. 여기 훨씬 안전하다 그래서. 아무튼 간에 그건 다 본인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. 밤거리에 혼자 나돌아다니지 않고, 그리고 안전한 동네에 이제 집을 빌려서 살면은 안전한 거예요. 주민들도 너무 좋고. 그렇죠.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부자 동네로 가면 갈수록 그 굉장히 커뮤니티가 좋아요. 그래서 사람들도 너무 좋고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게 네 번째죠. 네 번째는 그런 거예요.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GDP가 되게 높잖아요. 세계 1위잖아요. 1위는 아닌가? 아무튼 간에 굉장히 높은데,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뭐 한 4배 정도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그만큼 4배를 잘 사냐? 그건 아닙니다. 그건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전체적인 물가가 너무 비싸요. 인건비도 비싸고.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높은 거죠. 물가가 비싸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. 생존을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생활비 목록을 이렇게 커뮤니티에 썼는데,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씁니다. 제가 물건을 많이 사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생활에 들어가는 것만 계산을 해도 저희 2인 가족에 강아지 2마리랑 고양이 1마리 있거든요. 근데 요렇게만 해도 1000만 원은 그냥 우습게 나가요. 한 달에 그냥 일단 월세, 이 집의 월세와 뭐 이제 전기, 가스, 수도는 공짜지만 전기, 가스를 포함하면 400만 원 이상 나갑니다. 400만 원. 그것만 400이고요. 그리고 저희 차량 유지비, 보험료랑 이제 기름값만 해도 100만 원 정도 나가요. 그리고 외식하는데 한 100만 원 나가고. 외식도 많이 안 해요. 왜냐면 맛이 없어서. 돈을 아끼려는 거보다는 맛이 없어요. 입맛에 맞지 않는 거죠. 그래서 외식을 잘 안 하는데, 뭐 가끔 햄버거 배달, 그리고 어디 가서 조금 좋은 식당에서 가서 먹으면은 뭐 스시집 이런 데 가면은 한 1-20만 원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것만 해도 한 130만 원, 100만 원 나와요. 한 달에. 그렇게 되면은 벌써 400, 500, 그리고 600, 그쵸? 거기다가 또 비용이, 저희는 이제 헬스장을 좀 저희 건강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와이프도 PT 받고 저도 PT 받고, 또 저기 이제 등록비만 한 500불 되거든요. 둘이 하면은.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한 200만 원 나갑니다. 저 PT 비용까지 포함해서 와이프랑 저. 그것만 해도 거의 한 900만 원 돈이죠. 그쵸? 이렇게 진짜 별거 안 하거든요. 와이프는 진짜 학교, 연구실, 그리고 집, 헬스장. 저는 이제 동네 공원, 친구들 좀 만나고, 그리고 헬스장, 집, 이거밖에 안 해요. 그런데도 1000만 원이 그냥 증발해버립니다. 진짜 증발해버려요. 거기다가 뭐 그때그때 필요한 물건들 사고, 또 어디 잠깐 여행이라도 갔다 오고 그러면은 1000만 원이 아니라, 저희 캐나다만 갔다 와도 거기서 뭐 이것저것 먹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고 기름값 포함해서 그래도 한 300-400불? 400불? 500불은 잡아야 돼요. 그렇죠? 그리고 어디 여기서 또 여행 간다 그러면 미국은 무조건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
비행기 값이 로컬 비행기 티켓 값도 되게 비싸요. 그래서 사지가 않습니다. 여기서 뉴욕 가는데 130만 원인가? 예, 그래서 저는 차로 4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. 뉴욕 시티까지 가는데 그냥 차로 갑니다. 그게 훨씬 저렴한 거죠. 예, 비행기 또 타러 공항 가가지고 공항에서 또 비행기 타고 대기하고 비행기 타서 또 시티로 가려면 또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고, 예, 너무 복잡하거든요. 아무튼 간에 미국에서 사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서 얘네들이 GDP가 높아도 딱히 그게 뭐 엄청난 능력이 있거나 그 돈에 뭐 가처분 소득이 많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죠. 그래서 저희같이 2인 가족의 강아지 3마리, 반려동물 3마리 키우는데 1,000만 원 들잖아요. 근데 애들이 둘 있어요. 그러면 4인 가족 하잖아요. 보통 1,500에서 2,000만 원 들어가요. 그러면 억대 연봉이라고 그러면 얘네들 세금 엄청 떼거든요. 그래서 억대 연봉이라고 해봤자 실수령액은 한 6,700만 원 밖에 되지 않아요. 그러면은 부부 합산해도 1,400만 원. 예, 뭐 아무리 넉넉하게 쳐봤자 한 2억 받는다 그래. 그러면은 그래 봤자 2천만 원 돈 받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4인 가족 간신히 유지하는 거예요. 진짜 물론 이렇게 좀 여유롭게 살지 않고 각박하게 그냥 타이트하게 헝그리한 유학생처럼 살 수도 있어요. 그쵸? 예, 막 룸메이트 찾아가지고 방 쉐어해서 방값 빼고 예,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.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그래도 예, 힘들게 돈을 번 만큼 여유있게 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. 욕구가 있어요. 당연한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그렇게 조금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돈이 1,000원, 1,000만원, 1,500만원, 제가 여기 와서 그냥 쓴 돈만 해도 뭐 차를 일단 차값만 7천만원짜리 2대를 샀으니까 1억 4천만원이죠. 그쵸? 그거 외에 뭐 가구들 뭐 하면은 한 3억 넘게 썼을걸요? 6개월 만에. 예, 3억이 뭐야. 예, 이것저것 많이 샀어요. 정말 티도 안 나요. 사서 이제 배치해 놓고 뭐 이것저것 해 놓으면은 티도 안 나지만 예,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게 된다. 예, 그래서 미국에 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. 물론 여기 자연환경 좋은 거는 너무 좋습니다. 자연환경 너무 좋고 사람들 너무 친절하고 좋고, 예, 그런 거는 굉장히 좋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나 친구 없이 못 살아,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을 너무 좋아하는, 저는 완전히 독고다이거든요. 그래서 뭐 사람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요.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나쁘진 않아요. 그냥 자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, 특히 저처럼 약간 시골에 산다고 하면은 괜찮아요. 여기 시골이니까 이 정도 월세지, 이 정도 집을 뉴욕 시티에서 구한다? 2천만 원 나옵니다. 예, 월세만 2천만 원 넘게 나올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뭐 딱히 뭔가 부러울 거 없어요. 정말 저는 와이프가 여기서 이제 대학원을 이제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온 거거든요. 솔직히 말하면. 예, 근데 뭐 여기 적응을 하고 나니까 또 괜찮아요. 예, 살만해요. 좋아요. 한국보다 좋은 점도 확실히 많고, 편하고 스트레스 없고, 예, 남들 신경 안 쓰고 자연환경 좋고, 예, 그런 점은 너무나 좋습니다만 돈은 진짜 많이 든다. 한국에서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. 뭘 해도,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주도에서 5개월을 살다 왔거든요. 제주도 한 달 살이, 거기 월세도 한 300만 원 정도 냈었는데, 예, 그래 봤자 거기서는 생활비가 별로 안 들어요. 음식값도 싸고 그러기 때문에 맛집도 너무 많고, 여기는 어쩔 수 없이 해먹게 됩니다. 그래서 장 보는 것만 해도 한 30만 원씩 한 4번,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120만 원 돈 나가고, 예, 그냥 다 돈이에요. 예. 그 부분을 확실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미국에서 조금 한국에서 사는 것만큼 진짜 그 정도예요. 딱 한국에서 차 3대거든요. 예. 한 대, 예, 3대였죠. 예. 한 대는 팔고 오긴 했지만 아직도 2대가 있습니다. 근데 어떤 차인지가 중요하겠지만 저는 차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진 않아요. 예. 아무튼 간에 한국에서 사는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. 정말로. 한국에서도 분당에 있을 때도 그냥 헬스장, 좀 좋은 헬스장 다니고 그랬거든요. 그 정도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데 한 3배 정도 든다.
갖고 보시면 300, 그치, 한 2.5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2.5배 정도로 돈은 많이 들어가요. 예. 근데 또 그만한 가치가 있냐? 저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 정착하기로 결정을 한 거고, 또 내일은 제 그 영주권 스폰 해주는 형 만나러 가서 또 사업 얘기도 좀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. 그 형은 뉴저지에 살고 있습니다. 아무튼 간에. 예, 지금 로체스터는 살기 어떠냐? 많은 사람들이 여기 되게 지루하다 그러는데 저는 처음에 되게 지루했거든요. 진짜 할 게 없어가지고. 이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로체스터만한 곳도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저기 온타리오 호도 있고 레이크도 엄청 바다 같아요. 네. 그런 데도 있고 조금만 가면은 뭐 바닷가 같은데 호수예요. 호수가 많아요. 예, 산은 별로 없다.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 살만해요. 예, 그 돈 주고 살만합니다. 한국에 비슷한 삶의 질을 영위하는데 2.5배 정도의 돈이 들지만 그래도 살만하다 라는 말을 하고 싶고,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. 어디를 가든. 사실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정말 왕족처럼 살려면은 돈 많이 들어갑니다. 예, 한국에서 사는 것만큼 베트남에서 살려고 해도 똑같이 돈 많이 들어가요. 예, 물론 좀 덜 들어가겠지만 한 반값 정도 들어가겠지만, 예, 한 2.5배 정도 싸겠지만 그래도 돈은 많이 들어간다. 그러니까 결국 어느 나라를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굉장히 자신의 삶의 수준을 좌지우지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그래요.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예,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요.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 뵐게요. 감사합니다.